안녕 얘들아, 뿌리 깊은 독해 김승현 선생님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사실 시험보다 얘들아 더 화가 나는 일이 하나 있었잖아요. 이제 시험에 잠깐 묻어뒀던 일이 있었을 텐데 바로 일제강점기가 시작됐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에 이제 결국에는 경복궁 앞에 있잖아. 일장기가 딱 이렇게 걸려져 있는 사진을 보면서 우리 조선이 결국 완전히 일본에게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일제강점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다른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 수업 시간에 볼 건데 특히 근자감에서는 경제적 수탈을 집중해서 볼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 수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일본이요, 조선을 말 그대로 경제적으로 어떻게 침략을 했는지 살펴보는 이제 내용인데요. 요 내용도 살짝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주와 같이 칠판을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그러면 우리 토지 조사 사업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토지 조사 사업은 말 그대로 토지를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전국의 토지를 전부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토지가 과연 몇 등급인지, 그리고 세금은 매길 수 있는 땅인지, 아니면 농사를 짓는 땅인지, 그것도 아니면 또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 땅인지 등등등을 정리하는 거예요. 좋게 얘기하면 우리 근대적 토지 제도로 바꾸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자료를 축적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 사업을 실시할 때는 이건 전부 다 조선을 위한 거야. 조선의 토지 제도를 근대화시켜서 더 발전된 체계를 가지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일본이 과연 우리 조선에 도움을 주려고 정말로 이런 사업을 실시했느냐? 그럴 리는 없겠죠, 얘들아. 근데 이 토지조사 사업이라고 하는 거를 자그만치 거의 8년 동안 진행을 했거든?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도대체 이렇게 열심히 작업을 한 이유가 뭘까? 우리가 그걸 좀 알아볼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이 한국의 어떤 농사에 관련된 경제 상황을요, 일본식으로 바꾸려는 의도였어. 이 토지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현대적으로 얘들아 일본도 파악을 해놔야 세금도 더 거둘 수 있고, 게다가 원하는 땅은 언제든지 쉽게 빼앗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뭔가 땅을 빼앗거나 막 세금을 더 걷고 싶어도 정확하게 우리나라 땅이 어떻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알아야 되겠다는 거야. 아니 결국에는 이 농촌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착취를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소유자를 명확하게 하고 등급도 매기고 또 용도도 정해놨다는 거죠. 게다가 토지를 빼앗으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사실 당시 한국에서는 우리 어떤 근대적으로 막 이 땅이 누구 땅이고 등급이 몇이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직 분명하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땅이어서 우리가 농사를 짓는 땅 이런 것처럼 신고를 하지 않는 땅이 되게 많았어. 뭐 농지뿐만 아니라 농사를 짓는 농지뿐만 아니라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공통의 땅이라든지 아니면 뭐 뒷산이라든지 이런 거 말입니다. 근데 이런 땅까지 사실은 이제 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부 일본이 차지할 수 있었다는 거야. 게다가 일본의 꿍꿍이 속이 하나 더 있었는데 바로 토지를 빼앗고 일본인 지주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선생님하고 이미 지주가 무슨 뜻인지는 배웠어요. 말 그대로 땅의 주인이라는 뜻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조선인들한테서 토지를 뺏어서 일본인들한테 넘긴다는 얘기야.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당시 한국에는요, 아직까지 막 토지를 구분하는 소유 개념이 정확하게 있지는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 신고를 안 한 땅도 많았죠. 그냥 대대손손 우리 조상님이 가지고 있던 땅이기 때문에 이제 별 신경 쓰지 않고 당연히 이 땅은 내 땅이지라고 생각을 한 경우가 되게 많았다는 거야. 근데 이런 땅을요, 우리 일제가 결국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부 뺏어버린 거야. 이렇게 해서 일본이 뺏은 농지가 전체의 40%나 됐다고 하니까 정말 말 다 했죠. 그죠? 그래서 이 일본은 동양척식 주식회사라고 하는 일본 회사에 조선의 이 빼앗은 땅을 아주 헐값에 넘깁니다. 싼값에 넘겨요. 그러면 돈 많은 일본인 지주들이 엄청나게 많은 땅을 이때다 하고 사들인 거야. 결국 수많은 일본인 지주와 토지 회사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거 보니까 얘들아, 결국에는 더 많이 수탈하고 일본이 또 조선의 땅을 빼앗고 일본인에게 우리 조선의 땅은 넘어가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 우리 조선의 농민은요, 땅을 잃어버리고 남의 땅을 대신 경작해주는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 결과 한국의 농업이 완전히 이제 무너지게 되고요. 게다가 우리 일반 백성들의 삶도 무척 고달퍼졌죠. 근데 일본이 계속 이거는 조선의 농업을 위한 거라니까, 토지의 근대화를 위한 거라니까 라고 주장을 했다고 해요. 이거는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겠죠. 게다가 얘들아, 우리 한국인들은 이제 이런 농업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회사도 마음대로 만들지 못하게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토지조사 사업이 시행이 되면서 또 동시에 1910년부터는 회사령이라는 게 시행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한국인은 조선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회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게다가 이게 만약에 설립이 돼도 회사가 조선 총독부에서 해체 명령을 내리잖아? 그러면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조선 총독부는 일본이 조선을 통치하기 위해 만든 거니까 일본에 충성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일본인들만 조선의 회사를 만들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결국에는 우리 한국의 기업이 성장하는 가능성을 전부 막게 된 거야. 얘들아, 생각해봐. 우리 한국 기업은 다 없어지고요. 우리나라에 일본 기업이나 아니면 친일파가 만든 기업만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게 되면 결국 한국은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나라가 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이제 계속 지속이 되면 한국인은 일본 기업이 생산한 어떤 제품밖에 쓰지 못할 거고, 결국 한국의 경제는 점점점 일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1910년대에 실시한 이 토지조사 사업이나 아니면 회사령 때문에 결국 한국의 경제가 점점 무너지게 되고, 또 한편으로 일본의 경제적인 수탈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얘들아, 이번 주 근자감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꼼꼼하게 필기했다면 이제 과제 나머지도 잘 챙겨서 수업 시간에 봅시다. 고생했어요. 안녕.